이번 시간에는 HTML 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전 렉처에서 배운 input이라는 요소입니다. input에는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텍스트하고 라디오 버튼하고 썸밋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만 앞으로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인풋 이외의 것들을 또 이번 섹션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르면 클릭하면은 그 목록이 딱 밑으로 떨어져서 그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예제를 보는 게 제일 그 의미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Try yourself를 보면은 오른쪽에 조그마한 창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거꾸로 된 화살표를 눌러보면 drop down 쪽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목록이 나오죠. 볼보, 사브, 피아트, 아우디. 그러니까 자동차 브랜드명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우디 선택했다 그러면 그게 선택되는 거고 제출하면 그 값이 제출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네요. Cars equal Audi. 자, 그러한 그 드롭다운 목록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뭘까요? Select라는 겁니다. Selec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Select라는 건 말 그대로 선택인데 이 그 안에서 목록이 제공돼야 되죠. 그 Select로 시작해서 Select로 끝나고 그 사이에 옵션으로 값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목록에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요 그 옵션의 value의 값이 아니라 옵션과 슬래시 옵션 사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볼보에다가 1, 여기다가 2, 여기다가 3, 여기다 4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숫자가 보여지겠죠. 1, 2, 3, 4. 여기에 그 입력한 값이고 실제로 전달되는 값은 그 옵션 그 속성에 value equal 다음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보를 선택을 하고 제출하면 볼보가 전달되는 거죠. 어디로 전달됩니까? 변수명은 cars인데 여기 select라는 태그에 이름이 cars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변수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드롭다운 메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드롭다운의 목록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근데 미리 선택되어 있는 옵션 중에 하나를 그 선택되어 있게 할 수 있는데 디폴트는 처음 건데요. 그 임의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해당하는 옵션에 selected라는 속성값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작값이 fiat예요. 왜 그러냐면 세 번째 건데도 선택된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 거에 fiat 있는데 selected라는 이걸 조금 이렇게 할까요? 지금 value fiat에 selected라는 속성값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션을 하나 더 넣어서 또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옵션 value equal 현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고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여기에 마지막에 있고 만약에 디폴트 값으로 얘가 선택되게 하려면 selected라는 속성 값을 현대로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디폴트 값이 나오고 제출하면은 cars가 현대로 선택돼서 전달된 거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드롭다운 메뉴는 이렇게 select와 옵션이라는 요 태그를 쓰면 되고요. 이번에는 텍스트 에어리어를 살펴봅시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 아래쪽에 보면은 example 아래에 여기 그 텍스트를 한 줄이 들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많은 양의 그러니까 멀티라인 텍스트를 입력받을 때 보통 우리가 이메일 그 웹에서 사용되는 이메일들 gmail이나 그 한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건데 거기에 사용자가 그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건 다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텍스트 에어리어는 말 그대로 그 텍스트 영역이라는 뜻이죠. 텍스트 에어리어로 시작해서 슬래시 텍스트 에어리어로 끝나면 되고요. 그 변수명은 이렇게 네임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또 속성이 있어서 rows, cars 이거는 그 행을 말하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행이 몇 줄로 만들 거냐 이거는 컬럼 몇 열로 할 거냐 30컬럼으로 즉
그 텍스트 영역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예제를 한번 우리가 수정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디폴트 값으로 값이 들어있긴 해요. 근데 그 값은 뭐냐면 이 텍스트 에어리어를 시작해서 슬래시 텍스트 에어리어 사이에 있는 요 그 일반 그 텍스트가 들어있는 거고요. 문자 에어리어. 여기에 보면은 행을 10로 주고 컬럼을 30으로 줬잖아요. 만약에 좀 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컬럼을 20으로 한번 줄여볼까요? 그럼 이렇게 줄여서 나타낼 수 있고 어쨌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입력할 수 있는 멀티라인 입력은 가능하고요. 이미 만들어지고 나면 사용자가 사실은 사이즈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입력장의 크기는. 그렇지만은 디폴트로 주어지는 기본 값이 바로 rows and cols로 결정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출했을 때 제출된 거는 여기 그 name이라는 값으로 주어진 이 변수명의 그 문자열이 쭉 그 저장된 채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버튼이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버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인풋에 submit 타입을 하면 submit 버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꼭 버튼이 submit 용도로만 제출 용도로만 쓸 그 필요는 없고요. 원하면은 버튼을 만들어서 거기에 특별한 어떤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 클릭미라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눌러볼까요? 눌렀더니 뭐가 생겨요? 지금 조그만 그 경고창이 하나 뜨면서 헬로 월드라는 그 경고 문구가 나오네요. 확인 누르면 없어지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여기 이 소스 코드가 여기 바로 있습니다. 버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버튼으로 끝내주면은 그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타입을 버튼으로 주어야지만 사실은 버튼이 되고요. 정확한 표현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될 내용을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배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의 활용법인데 자바스크립트도 어차피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이런 걸 자바스크립트라 하는구나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좋아요.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일단은 또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헬로 월드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 어떻게 됐냐면 소스 코드에 가서 보면요. 버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버튼으로 끝났고요. 타입을 버튼으로 주고 여기에 쓰여지는 글씨 클릭 미를 뭐 hit me로 제가 바꿔볼까요? hit me 뭐 여러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쓰여지는 글씨는 바로 버튼과 슬래시 버튼 사이에 있는 텍스트고요. 얘가 클릭했을 때 실행되게 하려면 onClick이라는 속성값을 사용합니다. 버튼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그 실행될 파일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형식의 그 잘 알려진 그 내장된 함수 하나를 쓴 겁니다. alert box라 그래가지고요. 그 경고창이 뜨는 겁니다. alert이라는 경고란 뜻이니까요. 괄호 열고 여기다가 hello world라는 그 말 여기다가 뭐 자바스크립트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바스크립트니까 그러면은 요 말이 그대로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여기에 hello world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원하는 경고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경고창이 뜨게 하는 거죠. 그것이 실행되게 하려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게 하려면 on click 말 그대로 클릭했을 때 실행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HTML5에서 추가된 것들인데 많이 그 활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리스트나 아웃풋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데이터 리스트라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목록인데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냐면 우리가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 인풋 타입이 텍스트면은 사용자가 글자를 입력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입력할 내용들이 너무 길면은 미리 입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yourself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리스트가 사용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일반적인 그 텍스트 입력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클릭하니까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my browser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출하면은 my browser라는 값이 제출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미리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해주고 싶다. 가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이거를 그냥 수정해도 돼요. 즉 사용자가 입력할 내용들 중에 일부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것을 선택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데이터 리스트인데요.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input element에다가 사실은 그 타입을 이제 그 텍스트로 넣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스트를 바로 다음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데이터 리스트로 시작해서 슬래시 데이터 리스트인데 여기 보면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그러니까 브라우저 이름들이 쫙 나오네요. 옵션에 그 value 값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늘리고 싶으면 하나 더 넣으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my 브라우저라고 이렇게 하나 넣으면은 그게 제일 마지막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하면은 그 내용이 텍스트에 입력된 것으로 들어가고 이름은 어떻게 될까? 변수명은 당연히 여기 인풋에서 활용되고 있는 변수 지금 브라우저라고 쓰는 요 변수가 사실은 그 이 내용을 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출하면 브라우저 이퀄 마이 브라우저 이런 식으로 그때 데이터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웃풋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그 우리가 그 HTML 스코프를 벗어나긴 합니다. 약간 그 자바스크립트 비슷한 그런 기능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건데요.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그 인풋 또는 그 엘리멘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쓰는 방법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부터 보고서 역으로 그 포맷을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보니까 오른쪽에 그 슬라이드 바가 있고요. 이건 아직은 안 배웠는데요. 슬라이드 바를 쓸 수 있고 0부터 100이 있는데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100일 거고 제일 왼쪽으로 가면 0일 겁니다. 더하기 5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결과값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퀄 다음에 이거를 조금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 늘리면 여기서 입력되는 숫자 더하기 50이 여기 나오고요. 요거를 또 위로 늘릴 수도 있고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뭐 사실은 이거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 입력하는 그런 창인데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배우지는 않았지만 요 두 개가 다 새로운 내용이긴 합니다. 이거는 그 인풋은 인풋인데 숫자 입력하는 창이고요. 요거는 그 숫자를 이와 같이 슬라이드 바로 좀 쉽게 입력하는 거. 제출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 여기 옆에 그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는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브라우저 상에서 작동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왼쪽에 소스 코드를 봅시다. 일단은 이건 폼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이렇게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아웃풋이라는 태그가 하나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인풋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인풋. 타입을 그 레인지로 줬고 그리고 넘버로 주면은 넘버로 주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숫자를 버튼을 주는 것뿐이고요. 거기에 당연히 변수명 그리고 디폴트 값은 요 밸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인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레인지도 그 제일 왼쪽에는 여기 0, 오른쪽에는 100 이런 숫자가 주어진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값은 디폴트 값은 50이고 우리가 입력해서 바꿀 수 있고요. 그 변수명은 A고요. 그러니까 변수명 A에다가 숫자 하나, 변수명 B에다가 숫자 하나를 입력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소위 서버 쪽에 있는 그런 그 폼 핸들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폼 안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on input이라는 속성에다가 그것을 처리하는 그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on input이라는 건 뭐예요? 입력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뭘 하래요? a.value와 b.value 여기 a라는 변수에 있는 값과 b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parseInt라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인티저 정수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parse라는 게 정수로 만들어서 더하고 그 결과값을 x.value에다 넣어라. 근데 x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여기 아웃풋에 들어 있습니다. 아웃풋의 이름이 x예요. 그리고 그 값을 여기에 쓰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이것에 관련된 값이 a와 b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for equal a, b 이런 식으로 해서 작동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응용 분야는 너무나도 많은데 그건 각자 한번 알아보시고요. 요거는 이런 기능에 이런 태그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당 그 응용이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3개가 주어지는데 다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폼이라는 그 요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엘리멘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풋 요소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 라벨, 필드 셋, 레전드, 셀렉트, 옵트 그룹. 옵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각적인 효과뿐인데 아마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충분히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셀렉트에서 쓰는 옵션, 그리고 버튼, 데이터 리스트, 아웃풋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